회복 탄력성.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뛰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이 섬에 도착했다. 훗날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 중 하나로 기록될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이었고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였다. 그 후 워너 교수는 카우아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하지만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60세 이상,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반복하고 엄밀한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한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를 완성한 것이다. P66, 69, KRQ 53 테스트. 자기 조절 능력은 감정 조절력 더하기 충동 통제력 더하기 원인 분석력.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더하기 공감 능력 더하기 자아 확장력.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더하기 생활만족도 더하기 감사하기.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총합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195점이다. 만약 당신의 점수가 200점을 넘는다면 일단 안심이다. 그러나 212점 정도는 돼야 상위 20%에 들 수 있다. 220점을 넘는다면 당신은 대단히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긍정성 강화다. 긍정성을 강화하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스스로의 실수를 사건으로 삼아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꼈을 때 뇌가 무의식 중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보자. 피험자는 최대한 빨리 M이 나오면 오른쪽 버튼을, W가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M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에 쉽게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진행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끔 W가 나올 때 사람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중
누가 실수를 덜 했을까?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정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를 덜 했으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율도 더 높았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으며 자신의 실수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하지만 정작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실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이다. 디센 미소의 비밀.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인간의 웃음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디센의 미소라 이름 지었다. 에크만은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낸 디센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따서 디센의 미소라 명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디센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는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이 만약 환한 디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팔자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커와 켈트너의 연구는 30년간의 면밀한 추적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1958년과 19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대상이 된 사진 중에서 50명의 졸업생은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어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디센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보며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디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였으며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혼율도 더 낮았다.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디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역경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인생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게 해준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 더하기 충동 통제력 더하기 원인 분석력.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 조절력.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어떤 사물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사물에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물 한 컵이 있다.
그러나 물을 따라 버리면 그 컵은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란 결국 사물에 주어진 의미를 던져버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근본이 된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놓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능력이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센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5분 동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었다. 다른 그룹에게는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적 내용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들에게 각각 10분을 주고 덩커의 촛불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깔깔대며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은 75%가 10분 내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영화를 본 그룹은 단 20%만이 문제를 풀었다. 아이센 교수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싸구려 캔디 몇 개를 주어도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미세하게 좋아진 기분의 차이는 엄청났다. 사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촛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창의성 테스트 문제도 더 잘 풀었다.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으로 유발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사탕 선물을 받았다든지 5분간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든지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든지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면 다른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약화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온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유난히 많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준다. 예컨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늘 하던 일만 하고 먹던 것만을 먹으려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삶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아이센 교수는 긍정적 감정은 판단력과 유연성, 창의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 역시 가능하게 한다.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충동 통제력.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 할 수 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다. 만약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해결하려는 결핍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반면에 보다 나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것은 성장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높은 편이다.
회복 탄력성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국인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유일한 것이 바로 충동 통제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충동 통제력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긍정성이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다른 충동을 통제해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충동 통제력이다. 국가 간 학력 비교 조사인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흥미도, 내재적 학습 동기, 학업 효능감, 학업에 대한 자신감, 협동학습에 대한 선호도, 평생 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인 만 15세 때는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더라도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가 높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 교육국의 PISA 관리 책임자인 베르나르 위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으려면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인간은 흥미를 느끼며 강요된 것,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흥미를 급속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다. 나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즉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 혹은 최적의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다기보다는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